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트럼프 재집권과 한반도에 닥칠 재앙, 이런 주제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과 한반도에 닥칠 재앙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배경을 말씀드린다면은 선거가 있는데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 따라서 상당한 우려감이 국제사회에 번지면서 증대되면서 외교관이라든가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분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고통을 안겨준 미국 대통령을 한번 세 사람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리처드 닉슨, 그 다음에 카터, 지미 카터,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이렇게 세 명을 언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워터게이트로 나중에 사임을 했습니다만 한 5, 6년 동안에 집권을 재선에서 선거했지만 워터게이트로 물러난 인물인데, 월남전을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을 제치고 존슨 대통령이 사표를 냈고,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해서 당선이 됐었죠. 그리고 곧바로 이제 닉슨 독트린을 괌에서 선언했고, 이 닉슨 독트린은 아시아 국가의 아시아 방어는 아시아인이 알아서 하라,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그렇게 해서 아시아 내에서의 미군 철수를 천명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전방에 있는 미 이사단을 일방적으로 철수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안겨줬고, 그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을 추진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준 인물입니다. 또 1973년에는 키신저로 하여금 파리로 가가지고 월맹의 레속토 대표하고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해가지고 주월 미군을 철수시켰고, 바로 2년 뒤에는 월남 공산화를 불가피하게 그렇게 결과지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지미 카터죠. 1917년부터 1981년 동안에 단임 재선은 하지 못했지만 4년 동안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있는데, 조지아 주지사 할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한국에 대해서 협박을 했고, 또 한국 내 인권 문제를 언급을 했던 인물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한미관계, 박정희 대통령하고 갈등 관계에 처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979년에 6월달에 방한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굉장히 긴장 관계가 노정이 됐었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CIA를 시켜가지고 한국의 과학자들이 특히 대덕단지 같은 경우에서 핵무기를 원래 개발하고 있는가를 굉장히 감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을 막지를 못했고, 특히 94년입니까? 북한의 김일성을 방문해가지고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방북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도널드 트럼프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재선에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와 빅딜을 하면서 싱가포르 회담을 열었고, 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사진을 찍었죠. 한반도 비핵 화운을 하면서 그런 문서까지 만들었는데, 그 다음날 6월 13일 날 대한민국에 선거가 있으면서 보수 야당이 폭망하는데 기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벌써 이미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해가지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군이 더 많이 부담하라 해서 50억 달러 더 내라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한국에게 재정적인 압박을 가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대로 싱가포르 갔던 게 아마 문재인 정권이 꼬드긴 것이 노벨 평화상을 한번 타십시오 이렇게 꼬드겼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수락해가지고 다음 해 하노이에 2019년에 하노이에서 다시 이제 김정은을 만났지만은 합의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던 그런 적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트럼프의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경제적 실리주의자로서 탈이념형이고 또 공산주의자와도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독재자, 공산주의자나 독재자와도 뒷거리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전쟁을 협박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참 유치하고 바보 같은 일이다 해서 전쟁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인물이고 미국의 전통적인 고립주의자의 후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미군의 해외 주둔이 불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자국 문제, 미국의 자국 문제가 더 심각하므로 거기에 더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멕시코 국경 넘어 오는 이제 이민 문제라다 불법 이민 문제 또 멕시코 국경 넘어로 넘어오는 마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전쟁 지원보다는 이렇게 국내 문제 또 마약 문제 불법 이민 문제에 더 많은 연방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대정책이 이제 심각하게 이제 제고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양안 문제, 대만 문제죠. 양안 문제. 양안 문제에서 중국의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이든보다도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나토에 대한 지원을 미국의 지원이 감소될 수가 있고 또 나토에 대한 탈퇴를 협박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하고 관계도 긴장관계, 서유럽과의 관계도 긴장관계로 들어설 수가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끝으로 이제 한반도 문제인데요. 한반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 트럼프가 자존심을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재벌인데 돈을 엄청나게 모았고 자존심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했으나 성과 없이 끝났지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김정은과 만나서 평화협정을 완결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서명을 하고 확실히 하고 못을 받고 미국 간의 평화협정을 다시 체결하게 되면 그것은 트럼프로 하여금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는 길로 한층 가까워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과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완결에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한국에게 무리하게 주한미군 방위 부담을 제로를 해가지고 더 많은 비용을 내라고 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국 정부의 압박을 가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바이든이 백악관에 가면서
트럼프의 정책을 전부 다 거의 무효하는데 한두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도 백악관에 가자마자 바이든의 대공약을 하나하나 물거품 시킬 공산이 아주 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NCG, 예? 뉴클리어 컨설턴트 그룹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그런 그 NCG의 약속 따라서 부산에 지난번에 미국의 핵잠수함이 지금 이렇게 출항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 부산 가가지고 핵잠수함에 탑승해가지고 사진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NCG를 무효화시키거나 뭐 폐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해외 미군을 감축 내지 철수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정책을 급속도로 전환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 안보 전문가들이 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한미동맹이 새로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